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무겁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지도 모르는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릴 적부터 참 의젓하다, 애가 참 성숙하네라는 말을 칭찬의 훈장처럼 달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남들보다 빨리 철이 들었고 부모님의 기분을 살피는 게 숨 쉬는 것보다 당연했던 분들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전쟁이 국경선에서 일어난다고 믿지만 어떤 전쟁은 아주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침대 밑과 거실 구석에서 시작됩니다.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집이라는 전장에서 스스로를 무장해야 했던 아이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생존 본능의 뿌리를 찾는 여정이며 마침내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는 구출 작전이 될 것입니다. 전쟁은 요란한 포격 소리와 함께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히 시작되죠.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당신이 겨우 7살이었을 때 무너져 내리는 부모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하던 그 순간부터 이미 전쟁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중독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통제되지 않는 분노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저 너무 망가져서 더 이상 누구도 안아줄 수 없게 된 한 인간의 텅 빈 침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아무 말도 없었지만 당신의 작은 마음속에서는 고대부터 내려온 무언가가 딸깍하고 맞춰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결심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아이가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육체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아이는 더 많이 웃기 시작합니다. 울음은 전장에서 사치니까요. 아이는 말을 내뱉기 전에 방 안의 공기를 먼저 읽는 법을 배웁니다. 가정이라는 요새의 정서적 온도 조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이 준비되기도 훨씬 전에 작은 어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비극적인 아이를 향해 칭찬을 쏟아냅니다. 너는 참 성숙하구나. 너는 참 책임감이 강하구나. 너는 정말 강하구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멈춰서 묻지 않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 빨리 자라버린 이들이 짊어진 보이지 않는 애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아이의 심리학을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효과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격이 되었고 당신을 형성했습니다. 그 기억들은 당신의 인간관계와 직장생활, 그리고 당신의 자존감까지 따라다닙니다. 만약 당신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을 살렸지만 동시에 이제는 자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그 생존 패턴을 반복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발달 심리학의 관점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아이들이 성인을 정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강제로 놓일 때 심리학자들은 이를 부모화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부모의 간병인이 되고 평화유지군이 되고 치료사가 되며 보호자가 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하지 못한 수준을 넘어 뇌 회로를 다시 씁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이나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는 책임을 지속적으로 맡게 되면 과각성이라는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늘 위험을 스캔하게 됩니다. 달걀 껍데기 위를 걷는 기분으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거래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내가 평화를 제공하면 저들은 나에게 안전을 줄지도 모른다는 거래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욕구는 위험한 것이고 타인의 욕구는 긴급한 것이라고 학습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서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리에는 아주 일을 잘 수행하는 버전의 당신이 자라납니다. 당신은 착한 아이가 되고 조용한 성취자가 되며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사가 됩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당신은 그 정체성을 너무나 설득력 있게 걸치고 있어서 스스로조차 그것이 가면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 어딘가에서는 무언가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묻어버린 내면의 아이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그 안에서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나요? 라고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증상은 더 복잡해집니다. 당신은 초독립적인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도움을 거절하고 사람들을 밀어내며
사랑 안에서도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행복한 순간에도 무감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이 낯설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쉬는 것을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성만이 당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최악인 것은 당신이 여전히 생존 모드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기능 장애가 일찍부터 정상화되면 당신의 신경계는 혼란을 기본값으로 받아들입니다. 정적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고 평화는 의심스러우며 사랑은 언젠가 갚아야 할 빚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너무 빨리 성장해야 했던 아이의 심리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고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재구성한 복합적인 트라우마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물을지 모릅니다. 왜 어떤 아이가 자발적으로 그런 역할을 맡느냐고요? 아이들은 애착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말이죠.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본능입니다. 안전이 부재한 상황에서 아이는 소속감을 위해 진정성을 희생합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능이며 본능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당신을 구했던 것이 이제는 당신을 감옥에 가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내면에 방치된 아이가 조종하는 줄도 모른 채 고기능 성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얻기 위해 과도하게 성취합니다. 버림받지 않으려고 침묵을 선택합니다. 모든 사람을 돌보지만 속으로는 누군가 나에게 괜찮냐고 물어봐 주길 비밀스럽게 바랍니다. 당신이 가장하는 것만큼 당신이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아차려 주길 바라는 그 판타지. 어쩌면, 정말 어쩌면 마침내 무너져 내려 누군가에게 안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희망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 성인 자아의 욕구가 아니라 한 번도 아이였던 적 없는 그 아이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입니다. 치유의 첫 단계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목격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당신 스스로 인정하기 전까지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을 가스라이팅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은 더 심했어. 난 괜찮게 컸잖아. 같은 생각들로 말이죠. 하지만 괜찮다는 말도 하나의 가면일 뿐입니다. 당신은 깊은 곳에서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 어떤 어른이 될까요? 그들은 평온한 방 안에서도 결코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성인이 됩니다. 부드러움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인이 됩니다. 받지 못하고 주기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울면서 사과하고 칭찬을 들으면 움찔하며 탈진하는 것을 성공과 혼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너무 빨리 자란 대가입니다. 만약 당신의 어린 시절이 솔직해지는 것보다 조용히 하는 법을, 당신 자신의 상처를 돌보기보다 타인을 고치는 법을 가르쳤다면 당신은 어떤 성인기를 물려받게 될까요? 당신은 늘 숨을 참고 누군가가 마침내 무너져도 좋다는 허락을 내려주길 기다리는 삶을 물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묻어버린 그 아이를 구하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아야 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을 이제 당신이 해줘야 합니다. 너는 그런 일을 겪을 이유가 없었어. 너는 그저 아이였을 뿐이야 라고 말이죠.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그림자 작업의 시작입니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긍정으로 고통을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당신의 일부를 향해 돌아서서 내가 이제 너를 보고 있어. 네 목소리를 듣고 있어. 난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재양육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한 번도 느껴볼 시간이 없었던 그 슬픔을 이제야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비탄,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과 함께 앉아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던 생일날을 위해 울어줘야 합니다. 당신을 보호했어야 할 사람들을 오히려 당신이 보호하느라 잃어버린 그 순수함을 애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얼어붙었던 것이 마침내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 생존 패턴이 성인기에 얼마나 미묘하고 비극적으로 나타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모든 우정 관계에서 상담사 역할을 자처하지만 정작 자신의 속마음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짐이 되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하면서도 겉으로는 독립적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합니다. 관계 속에서 늘 과잉 기능을 하며 상대방을 고치고 관리하고 설명하려 애쓰다가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지 자문하기도 합니다. 거절하는 것이 여전히 배신처럼 느껴져서 경계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것들은 당신의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학습되고 조건화된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것들을 다시 학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강인함을 우상숭배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상처를 존중하기 시작할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는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받지 못했던 정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니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런 대답들이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었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누군가 물어봐 주길 바랐어. 두려움 없이 놀고 쉬고 웃고 싶었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정말 아주 천천히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게 그것들을 주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과거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반복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파트너에게서 부모를 찾는 일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불안을 직관으로 착각하는 일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과거의 아이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되어가는 존재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고통 없이는 의식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떤 터무니없는 일이라도 할 것이다라고요. 하지만 그림자 작업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직면할 것을 요구합니다. 방치되고 부끄럽고 무섭고 화난 그 모든 부분들 말입니다. 치유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여야 한다고 말하기 전 원래의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빨리 자라버린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성숙함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선택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신은 부드러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휴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아이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핵심입니다. 그 아이가 집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울게 해주세요. 놀게 해주세요. 마침내 그 아이가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해주세요.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생애 처음으로 당신은 올바른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압박이나 두려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통해서 말이죠. 당신은 어린 시절을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당신의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당신이 그 시나리오를 직접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이제 쉬어도 좋다라는 작은 허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성숙함은 생존을 위한 지능이었지 결코 당신의 짐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혹은 여러분의 내면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숨은 소년병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라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푹 쉬세요.